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에서 말씀 관련한 자료를 매일 한 2페이지씩 올려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년이 쌓이니까 그게 굉장히 실력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일단 아는 것도 있었는데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읽어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었던 자료긴 하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만약에 원하시면 배경 지식 자료도 따로 있어요. 그 자료는 논제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에서 올려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논제를 보고 푸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박형록 원장님. 네. 오늘 다른 원장님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표님이 이제 건강성 오늘 못 오신다고 저한테 줌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문해력 논란 무엇이 본질인가? 라는 내용으로 그 칼럼을 같이 어떻게 키워드부터 잡아가는 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요약하시면서 잠시만요. 반려동물 보유세 내용은 약간 참신하긴 한데 조금 까다롭지 않으셨어요? 까다롭습니다. 드릴 게 별로 없어서요. 예. 지금 제가 네, 말씀해주세요.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이 네.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네. 대한 내용하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뭐죠, 그게 키우는 데에 대한 어떤 자유를 침해하거나 하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하려고 해봤는데, 지난주에 그 대표님이 오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하셔서 그 형식을 한번 맞춰보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봤더니 조금 막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 좀 그래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거를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문장을 저는 확장하는 게 제가 잠깐 노트에다가 기본 우리나라 문장의 유형은 있어요. 이제 영어식 문장 유형이고요. 제가 잠깐 이제 메모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네. 이제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도 잠깐 들어오시겠다. 화이트보드. 그럼 안 돼. 만들어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2번만 한번 쳐주세요. 화이트보드가 보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국어에서 말하는 문장의 유형이 이게 쉽게 나가버리네. 폰문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폰문장은 쉽게 말하면 주어랑 서술의 형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3형식 문장이 우리나라 문장 형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술로 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글씨가 안 쳐지는데.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여요. 네, 그러면 이렇게 써드릴게요. 영, 통문장이라고 해서 보통 주어랑 그냥 영어로 말하면 s를 주어라고 하니까 서브젝트 하고 verb 동사 형태잖아요. 통문장은 주어 동사 형태로 주어 하나, 이게 서술어 하나가 있는 형태가 있고 이게 국어에서 문장의 유형에서는 견문장이라고 이제 주어 동사가 하나 이상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배운 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일단은 먼저 저번에 가르쳐드린 그 주어 동사 형태에서 이게 이제 일형식 형태가 이제 주어 동사 형태일 거고 이형식 형태가 주어하고 동사인데 여기서 보호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보호를 주어랑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세요, 혹시요? 사실은 이거를 조금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두 개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사가 되다랑 아니다로 끝나는 경우에 보어에는 이나 가라는 복격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형태로 쓰거나 이게 이형식 문장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에서 목적할 때 을루를 써서 조사를 쓰면 이게 목적어 형태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견문장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서술어 자릿수가 주어 동사 형태니까 거의 그냥 홍문장으로 홍문장에서 형식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견문장이라고 하는 국어 형태에서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세요? 네. 큰일 났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방법 써볼게요. 제가 제일 잘 쓰는 거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냥 화면 공유를 노트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세요? 사실은 이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를 연습해 놨는데 네. 일단은 새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좀 서투름이 많네요. 이제 홍문장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견문장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들어오신 원장님 보이스 잠깐만 꺼주세요. 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려요. 견문장 형태가 우리는 주어랑 서술어가 하나씩 있을 때는 홍문장이라고 하지만 국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형태가 확장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방식 중 1번은 대등하게 연결됐다라고 얘기해서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형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어 형식으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형태의 이 부분에 그리고나 그러나 형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등하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이러면 이제 주어 서술어 형태가 두 개가 되죠. 근데 이때 고라는 것을 그리고로 연결을 주어서 바람이 분다. 그리고 비가 온다. 근데 이런 대등하게 연결되는 문장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는 문장의 형태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시만 잠깐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견문장 중에서도 종속적으로 이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이제 국어의 유형에서는 나오는 부분인데 종속적으로는 비가 와서 그래서 소풍이 취소되었다. 자, 근데 아마 원장님들 보면 이거는 아까 되다가 보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복격조사 들어갔고
이렇게 따지면 영어로 보면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해낼 수 있어요. 이형식 문장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나중에 다듬을 때, 글을 다듬을 때는 지금 우리가 쓸 때는 기본적으로 오형식 문장으로 써 가야 되는데 애들 글을 다듬어 줄 때는 가장 많이 틀리는 게 호응이거든요.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의 호응이라든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쉬운 사례가 보통 서술어가 먹는다라고 나오거나 뭔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문장을 확장하다 보면 첫 번째 주어, 서술어가 설명하는 첫 번째 주어가 사람이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갖다가 먹는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듬 때는 아까 지금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보다는 이런 형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겹문장 중에 마지막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다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배운 거랍니다. 요즘에는 중3 때 배우는 문장의 짜임인데요. 아는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절의 형태로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로 이제 하나가 끼어드는 거예요. 주어 동사 형태의 의미를 가진. 그래서 이 주어의 동사 형태의 절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보면 관형절이 있어요. 관형절은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인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 관형어거든요.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형, 눈이 예쁜 인형을 보았어 라고 하면 눈이 예쁜 거는 인형을 꾸미는 말이니까 얘는 관형절이고 여기서 생략된 주어가 나잖아요. 나는 인형을 보았어. 그래서 요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형태의 절이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고요. 또한 여기서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테니스장에서 공 치는 것을 좋아한다. 하면은 요뭐 하기 자체가 명사절의 역할이 되는 형태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관형적 명사절 형태 외에 서술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배워 놓으시면 좋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지금 이제 5가지 형식으로 하는 거랑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거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미리 드렸던 그 자료 중에서 문해력 논란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주제로 사실 저번에 나갔던 갈등 공화국하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이 안 돼서 이번엔 이렇게 미리 준비를 조금 해놨습니다. 요약을 할 때는 가장 중심이 지금 밀레니엄 시각 문해력 논란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칼럼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3번을 번호로 눌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보통
이게 칼럼들도 논설문처럼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이 도입부에 보통 들어가고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대다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게 약간 독려하는 부분이 처음이에요. 잠시만요. 자,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문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에서 요 첫 번째 문단은 다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화제어가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대상을 화제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리고 중심 단어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따로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을 요약할 때 이 단어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화제어에는 네모 박스를 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심 단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요. 당연히 화제어는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될 수 있으기만 중심 단어는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처음에는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밑줄을 쳐가면서 하기보다는 키워드를 먼저 정해놓고 키워드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연결하는 게 문장력을 키우는데 좀 더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저는 첫 문단에 문제 제기라고 얘기를 적어놔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문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근데 문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사건을 하나 지목했어요.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로 이 한 말에 일부 네티즌들이 뭐가 심심하냐며 분노한 일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요즘 세대의 어휘력에 대한 문제와 한자어 교육과 독서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시만요. 최근 문해력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한 업체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에 네티즌들이 뭐가 심심하냐고 반응하며 요즘 세대의 어휘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독서 교육과 한자 교육을 강조하기까지 세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사실 도입부가 조금 간추리기에는 내용이 거의 딱 그 내용과 약간의 뭐 서술어 조금 줄인 것밖에는 없어요. 다만 근데 이 제시문 자체가 특이한 점이 몇 개의 문단이 공통 분모가 있어서 줄일 때 서로 연결해서 줄여도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아는 분은 지금 아까 두 분 들어오신 거를 봤거든요. 박형록 원장님.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의 핵심 단어는, 그러니까 화제어는 뭘까요? 화제어는 핵심 소통의 태도, 어휘력 문제와 스타트, 네. 네. 제가 소통의 태도라고 표시는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본인이 생각하신 부분하고요. 저는 이제 소통의 태도라는 점에 이야기하고 있다 해서 뒤에 보면은 네티즌들이 상대방인 업체를 대하는 태도였다고 그 문제를 얘기할 때 태도에 있는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소통의 태도를 키워드로 화제어로 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심심한이란 어휘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업체에 대한 태도, 즉 네티즌들의 태도를 문제로 삼겠다는 것을 필자가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합리적인 태도랑 뒤에 나오는 하나, 둘, 네 번째 문단에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태도랑 계속 연관이 돼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심심한이란 어휘를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뒤로 가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심심한 어휘를 마음 깊이가 아니라 지루하다는 뜻으로 오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내용을 일부 차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중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요 부분과 연결해서 요약하면 더 어떨까 해서 좀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런 태도가 우리 사회를 전체를 지배하는 태도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문해력 논란의 핵심에는 최근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태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혹시 지금 잠시만요. 제가 소리가 보이스가 겹치는데 참가자분들 중에 보이스가 유지 원장님 잠깐 보이스 꺼놓을게요. 그리고 네, 됐습니다. 지금 공유 준비하고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거기까지는 설명한 내용에서 보통 우리가 문단에서 핵심 단어 찾고 키워드만 찾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요약하는 가운데.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이게 약간은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자기 말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방식 자체도 약간은 자기 창의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김선영 원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잠시만요.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문창과 학위를 따면서 글을 써놓고 구성을 뒤집어 보는 거를 많이 훈련을 배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많은 경우 이러한 사태의 문제는 문해력이 아니라 이해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이해력을 화제어로 해야 될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말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 맥락상은 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사태의 문제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화제어로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해력 논란의 핵심이 기회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는 적어도 타인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한자어나 어휘력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4번 제가 보라색으로 4번으로 표시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길 권유하는 연상은 거의 없고 자기 편의 주장과 되풀이하면 상대편을 매도하는 영상들이다 라는 내용이 사실 그 뒤에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SNS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신이 동의하고 몰입할 만한 콘텐츠만 계속 보여준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동일성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갈등공원에서 이런 경향, 자기가 좋아하는 건 보는 경향을 알게 되었죠. 확증편향이란 단어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약간 문장을 지을 때 문장을 요약할 때 이렇게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의 문제는
책은 우리 사회를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저번에 아까 말했는데 책은 문화는 우리를 확증 편향을 통해 동일한 세계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SNS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자신의 의견을 동의하고 몰입할 만한 콘텐츠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화자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미리 나오는 게 훨씬 더 요약하기엔 간편할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심심한에 대한 어휘 풀이를 거기서 넣고 뒤에서는 남녀 갈등이나 기성세대 청년 갈등을 얘기하는데 키워드를 이 사람은 지금 상대방의 역지사지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이해하고자 하는 순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최근에 이런 갈등에서도 끊임없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순간. 근데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략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남녀 갈등이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은 그냥 세대 갈등으로 포함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문단에서 중심 문장 귀결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의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용기를 그래서 그걸 간추려 타인을 이해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타인을 이해할 용기를 복원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샘플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네. 좀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설명 원장님 지금 혹시 화면을 네. 보여주시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신겨. 해보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는 보이스 이제 지금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해서 보이스를 키기 어려우신 분 외에는 같이 얘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음소거를 해놓으셔서요. 음소거를 제가 해지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특별 원장님, 아기들 목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요. 김선영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그래도 늘 이제 날카로운 지적이 저는 반가워서요. 보이스가 안 들리세요? 네. 네. 딱 저는 지금 거에는 이해 안 가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게 이해 잘 돼서 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아니요.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논술이 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따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단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의 논지를 펼치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 답안을 봤더니 조건에 완전히 완벽한 답안을 쓴 건 없더라고요, 학생들도. 근데 저희가 이런 요약 훈련을 조금 쉬운 버전으로 사실 제 시문은 난이도가 저번 것보단 조금 쉬운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은 약간 이제 최근에 그 반려인구가 늘기도 했는데 이거가 저희 학생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펫협회 회장이 남긴 거니까 이거는 그쪽 입장에서만이 얘기가 아니냐.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논리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국책에서 이제 나라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되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쪽의 입장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문해력 논란 관련된 칼럼을 2개 찾아놨는데, 어느 걸 보내드릴까 하다가, 저번에 갈등공학을 얘기했으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배경 지식 키워드를 하나 더 활용할 수 있는 글을 보내드릴게요. 자, 혹시 그러면 5문장으로 문장 써보신 분 혹시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아까 알려드린 거는 사실 자료가 있어서 그냥 국어에서 문장의 쌓임이라고 해서 중3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 그렇게 좀 오히려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대표님 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의도가 다를 수 있다. 근데 글을 쓰는 데는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5형식 문장으로 확장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제가 첫날 말씀드릴 때 문장은 짧을수록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김훈이라는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훈이란 작가님이 기자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쓰신 분도 조세희 기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설 문장을 보면요, 약간은 공통점이 있어요. 문장 하나씩 띄어서 보면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세희 씨가 쓴 문장은 그 다음 문장이 뭔가 부연 설명 같지 않고 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김훈 작가님의 문장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깔끔깔끔해요. 카레 노래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그 좋은 작가들의 글을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문체를 보면서 소설을 한번 이렇게 앞에 표지 한 페이지만 한번 보셔도 아, 이런 게 문장이 깔끔하다는 거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문장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아, 네. 레지 원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요. 알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보시면 아,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문장을 쓰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속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만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칼럼은 각자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기자들은 제가 우연히 이제 들었는데 단문 연습부터 한 달에서 석 달을 배운대요. 초보 기자가. 그러니까 단문 기사라고 해서 누가 장례식장에 이제 부고장 같은 거 있잖아요. 돌아가신 이런 거를 한 달에서 석 달까지 배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력부터 키워놓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쓰다 보니까 문장의 확장 능력이 그냥 저절로 말하듯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무조건 짧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장의 유형이 길어지는데 확장을 아직 못하시면 짧게 쓰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에 2가지 내용, 3가지 내용을 넣고 싶은 욕심이 좀 생깁니다. 문장을 좀 쓰게 되면.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면 원고지로 200자 원고지로 2줄에서 3줄이 넘는 문장은 기초예요. 네. 원고지 아이들 쓸 때 보면은 2문장에서 3문장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3줄을 넘어가 버리는 게 한 문장이면 보통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되거나 때로는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확장이 되는데 그건 자신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문장이 이상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네,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장을 쓸 때 다른 것보다 아주 심플한 건데 주어 서술어와 목적어 서술어 호응은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가 사람인데 서술어도 사람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가끔 고등학생들 첨삭을 해보면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현상을 갖다가 주체성 있는 어떤 존재가 뭔가 뭐 옷을 입는다라든지 먹는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과적인 애들이 이게 왜 서술어가 이거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상은 주체성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거니까 여러분 되다가 되든지 이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이다보다는 이게 이다는 설명문에서 많이 쓰는데 동사로 쓰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하더라고요. 요즘의 작가들은요. 글쓰기 하시는 분들. 근데 이유는 왜냐면 이다, 것이다가 너무 늘어나 버리면 문장이 서술어 형태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좋은 글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여기서는 태도라는 단어가 5번 이상 나왔습니다. 대충. 근데 만약 이게 중심 단어가 아니라면 나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동일한 것이 중복되는 것은 비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문장 쓰기가 고민이 되시는 분은 글쓰기 기본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학생 정도나 고등학생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책인데, 제가 PPT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거기 앞에 표현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박영록 원장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문장만 짧아지면 잘하십니다. 아, 근데 거기에 글쓰기 기본기를 확인해 보시면 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재미있는 건 사례를 다 들어놨어요. 그 저자님이. 그래서 그 사례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본 바로는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만 한 3가지 정도만 알려주면 돼요. 왜냐면 3가지 넘어가면 고치질 않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여겨서요. 근데 도리어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한 문장 한 가지만 알려줍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급하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어릴수록 한 가지 이상은. 아, 네. 김선영 원장님 아들이 들어와서 네, 그래도 아들인데 아직 나중에라도 제가 추천드린 책하고 목록은 단톡방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되풀이 방송 녹화를 안 해요. 제가 보고 이제 이불킥을 할 것 같아서요. 여기 지금 제 배경 보이세요? 이거 지금 저 남해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아, 네, 사촌 여동생하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남해에 오늘 무슨 함이었지? 보리암이었나? 네, 보리암을 갔다 왔습니다. 아, 버리면. 지금 약간 째려보네요. 언제쯤 끝나냐고. 아니에요. 네, 일단은 가보니까 진짜 그냥 바다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다른 저희 원장님들 시간 내서 남해 한번 오세요. 이 시기가 11월에는 비싸다는데 10월에는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식도가요. 네, 맞아요. 글쓰기 기본기예요. 샛별 원장님. 이름을 뭔지 몰라서 샛별이라고 그냥 계속 부르게 되는데요. 매력이 있네요. 혹시 또 이제 요약하다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유지희 원장님 진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글을 볼 때마다 막 사실은 다 들고 왔어요.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다 봐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렵더라. 아니, 저는 그게 요약도 하고 주제도 알겠는데 제 생각을 적을 때 너무 제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쓸 말이 없더라고요. 요약 정리를 제 생각을 쓰는데 반려견도 생각을 안 해본 거니까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으로 6점 정도 생각을 마지막에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할 말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아이들한테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내 입장이 아직 이거는 내가 네. 생각해 본 게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선생님이잖아요. 원장님이니까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애들한테 이제 물어. 선생님 저는 이거 생각이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너희 할아버지 또는 상대방의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골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셔.
근데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적용이 된다면 그 할아버지 입장에선 어떨까?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이런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게 왜냐면 이제 이 대상들이 우리하고 남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개인주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남의 일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장으로 끌어들여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원장님께서 반려동물이 없더라도 만약 누군가 우리 이웃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시골에 그런 부모님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거에 동의하시겠어요? 어느 건 동의하고 어떤 부분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이건 말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논쟁거리잖아요, 사실은.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니까 이 일을 당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마시겠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족에 있어서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좀 점잖지 않은 행동이라고 교육을 잘 받아요. 근데 저희는 토론할 때는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몰라요 하면은 그냥 없음이라고 쓰는 게 가장 막연하거든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전에 이거 얘기 드렸는지 모르는데 이 단어들 중에 조사 활용이 좀 어려우신 분 없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나이덕 시인인데요. 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분 시에. 근데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꽃은 예쁘다, 꽃이 예쁘다, 꽃도 예쁘다, 꽃만 예쁘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공할 때 꽃은 예쁘다 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꽃이란 존재는 예쁘다예요. 은을 붙이면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예쁘다예요.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현상이에요. 꽃만 예쁘다 하면은요. 꽃이라는 대상만 예쁘다예요. 꽃도 예쁘다 하면은 꽃도 예쁘다예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 조사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요것도 주어를 바꾸면 또 희한하게 다르답니다. 제 지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예쁘다고. 자, 너가 예쁘다. 너는 예쁘다. 너만 예쁘다. 너도 예쁘다.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여자분이에요. 네, 근데 요렇게 기억하게 애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 조사 활용을 할 때 꽃은 예쁘다, 꽃도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 조사 활용을 좀 잘해요. 근데 이과 애들이 그 조사 활용을 상당히 미숙해요. 그리고 뭐 의로라고 쓰면 보통 부사어인데 부사어 위치를 막 지 맘대로 갖다 놓거든요. 그럴 때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꾸미는 대상이 체언인 거는 관형어고요. 부사어는 여러 군데 꾸밀 때 보통은 서술어 꾸미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를 알려주시는 게 조금 더 글쓰기에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이렇게 말하긴 좀 뭐하지만 글 쓰는 거 자체는 아이들 잘 못하니까 그게 뭔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토낼 때 말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꾸미는 거 대상 앞에 꾸미는 거 나라고 말했을 땐 잘 모르는데 애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거든요. 태연 앞에는 관형어를 써야 된다는 거,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 써야 된다는 거, 때로는 문장을 꾸미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글 쓸 때 얘기해주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고치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묘하게 그런 표현이 좀 서투르면 조사랑 저사 틀리고 부사어 틀리고 관형어 틀린 문장이 엉망이기도 해요. 네, 확장하면서. 이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고수분들이 숨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수도 있어요. 몰랐습니다. 네. 네.
재밌죠. 꽃은 이쁘다. 이 약간 시를 읽으면 도사 활용을 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시를 보면서 놀랄 때가 와, 이 사람은 진짜 세상이 다른가 보다, 세계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시집도 한번 봐주세요. 수학 원장님도 영어 원장님도요. 시집 하나 파시는데 유명하신 시인님들이 1년에 150만 원도 못 받는답니다. 인세를. 우연히 들었어요. 경향신문 기자님한테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 글쓰기 배울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지인이 한 통 낸다고 갔더니 1년 만에 인세를 받았는데 1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생활비인 거예요. 부업이 없으면 불가능한 직업이. 네. 그래서 절대 이제 중고 서적을 안 삽니다. 시집은. 미안해서. 네,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 져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가끔 남해 한번 저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무시해서 화면을 켜지 못하셨군요. 하은영 원장님, 다음에 꼭 뵐게요.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